맛있어서 챙겨 드셨겠지만 방금 드신 그 과일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녹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년 여름만 되면 이 과일을 드시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심장 이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60대 이상 어르신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들도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보약인 줄 알고 매일 챙겨 먹는 이 과일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신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자연이 준 선물이니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콩팥의 여과 기능이 뚝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대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수십 년 쓴 정수기 필터가 꽉 막힌 것과 같이 늙고 지친 콩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때 젊을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덥석 드시면 그것이 곧장 몸속에서 칼륨 폭탄으로 돌변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을 끔찍하게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지치고 병들어가는 콩팥 세포를 맑게 씻어내줄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노후 생존을 좌우할 필수 지식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시고 병원의 상술에 휘둘리지 않고 소중한 내 콩팥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병원이나 의사들은 이런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현실적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병원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아픈 환자가 많아야 운영이 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신장내과에서 진행하는 투석 치료는 병원 입장에서 보면 매달 엄청난 고정 수익을 가져다주는 효자 상품이나 다름없습니다. 고가의 기계를 하루 종일 돌리고 비싼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하며 복잡한 수술을 해야만 거대한 병원 시스템과 수많은 인건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음식을 통해 스스로 예방을 잘해서 병원에 오지 않게 되는 것은 그들의 경영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소중한 고객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아닙니다. 저는 자연의 섭리를 깊이 연구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은 한 사람의 조력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몸을 맡기는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아주 무서운 변화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 안에 거대한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아주 중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콩팥이 혈액 속의 노폐물을 얼마나 정밀하게 걸러내는지 보여주는 생명의 성적표입니다. 안타깝게도 60대를 넘기면 이 여과 기능은 젊었을 때에 비해 무려 30%에서 50%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필터를 50년 이상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그 안에 온갖 오물과 녹물, 그리고 찌꺼기가 꽉 막혀 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젊었을 때 생각만 하고 아무 음식이나 과일을 무분별하게 드시는 것은 스스로 몸속에 독약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과일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이나 수분은 콩팥이 건강할 때는 나트륨을 배출하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필터가 완전히 막혀버린 60대 이후의 콩팥에는 이것들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무섭게 쌓이게 됩니다. 결국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예고 없이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칼륨 폭탄으로 돌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콩팥은 소리 없는 저격수 혹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무려 80% 이상이 처참하게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 몸에 별다른 통증이나 위급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르신이 본인의 콩팥 상태가 얼마나 한계치에 다다랐는지 전혀 모르고 평소처럼 과일을 즐기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비로소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늦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반드시 미리 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막힌 부분을 자연이 준 천연 식재료의 힘으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그 비결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병원비 걱정 없이 활기찬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콩팥 살인마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한국 어르신이 여름철이면 보약처럼 챙겨 드시는 노란색의 참외일 것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 때문에 손님이 오면 항상 내어놓고 등산을 갈 때도 빠지지 않는 국민 과일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 이 참외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깜짝 놀라실 텐데 참외는 수분 보충에 좋고 피로 해소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참외 속에 숨겨진 엄청난 양의 칼륨 때문입니다. 참외 한 개에는 무려 450mg이 넘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칼륨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칼륨은 원래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을 조절하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아주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콩팥의 사구체 여과 기능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은 우리 혈액 속의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댐의 수문이 노후화되어 꽉 막힌 상태에서 참외를 통해 엄청난 양의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팥이 이 칼륨을 미처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에 칼륨이 독소처럼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심장은 미세한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이 전기 신호에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초기에는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입술 주변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예고도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한 경우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건강을 챙기신다며 참외를 여러 개 깎아 드시고 갑자기 숨이 가빠져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긴급 투석을 해서 피를 다 걸러내야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에 좋고 소화를 돕는다고 해서 식후 디저트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키위 역시 숨겨진 칼륨 폭탄 중 하나입니다. 키위 100g당 칼륨이 300mg 가까이 들어있는데 보통 키위를 드실 때 한 개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씩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이 키위를 2개 이상 드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순식간에 초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드시는 혈압 약 중에는 칼륨 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먹는 약이 이미 몸속에 칼륨을 보존하고 있는데 여기에 칼륨 덩어리인 키위까지 들어오면 이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혈관과 콩팥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생각해서 비싼 돈을 주고 키위를 사드셨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공격하고 콩팥의 미세한 여과막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아주 예민한 조직입니다. 마치 아주 얇은 비단 망사 같은 필터인데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이 망사가 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참외와 키위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세월을 견뎌온 60대 이상의 몸에는 그 과일들이 가진 넘치는 칼륨을 감당할 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정정하셔도 안의 장기들은 지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귀하게 대접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참외나 키위가 가득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이 건강하라고 사다 준 선물이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맛있는 과일 한 조각의 유혹이 여러분을 차가운 응급실 침대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이 위험한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단 관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과 콩팥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싸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참외와 키위의 충격적인 진실에 이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세 번째 과일은 바로 여름철의 제왕이라 불리는 수박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좋고 수박은 천연 수분 덩어리이니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실 텐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죽이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만성 신부전이 있거나 콩팥 여과 기능이 약해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수박은 그야말로 물고문과 다름없는 가혹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체내의 수분 밸런스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댐의 수문이 고장난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과도하게 많은 과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그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가두게 됩니다. 갈 곳을 잃은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폐로 스며들어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폐부종이라 부르는데 폐에 물이 차면 숨을 쉴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깨거나 똑바로 누우면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되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바로 시원하게 드신 수박 한 조각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박은 참외 못지않게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심장 근육에 무리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경고해드릴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특히 오렌지를 직접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행위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드는 순간 식이섬유는 파괴되고 칼륨과 당분만이 고농축되어 체내 흡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집니다. 생오렌지 하나를 천천히 씹어 먹을 때보다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의 칼륨이 한꺼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시는 순간 여러분의 혈액 속 칼륨 농도는 급격히 치솟으며 늙고 지친 콩팥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강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오렌지의 높은 당분입니다. 고농축된 과당은 혈액을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들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인 사구체를 막아버립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 합병증을 가속화시켜 결국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로 이끄는 편도 티켓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매우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어왔던 과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독으로 변할 수 있는지 믿기 어려우실 텐데 이것이 바로 병원과 거대 식품 기업들이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예방을 통해 건강해지는 것보다 병이 깊어져서 고가의 치료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참외와 키위, 그리고 수박과 오렌지가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의 콩팥을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혹은 부모님의 식탁 위에 이 네 가지 과일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이 위험한 과일들을 식탁에서 치우고 콩팥에 가해지는 끔찍한 고통을 멈추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중단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결심이 모여서 병원 침대가 아닌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콩팥을 녹여버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참외와 키위의 칼륨 폭탄, 그리고 수박의 수분, 과부하와 오렌지 주스의 당분 충격까지 여러분의 콩팥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을까요? 60세 이후의 삶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후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쁜 것을 비워냈다면 이제는 콩팥을 살려낼 좋은 것들로 채울 차례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리고
투석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기적의 과일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천연 투석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켜본 수많은 분이 이 기적의 식단으로 바꾸신 뒤에 콩팥 수치가 안정화되고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과연 그 신비로운 과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베일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이 놀라운 정보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최악의 과일을 냉장고에서 모두 치우셨다면 이제 텅 빈 냉장고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대한 자연이 우리에게 독을 주었다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 또한 반드시 어딘가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포와 불안의 시간을 뒤로하고 희망과 치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4가지 기적의 과일로 그 자리를 채우시면 됩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망가진 사구체 여가유를 안정시키고 끈적하게 오염된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천연 투석기와 같은 위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68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이 선생님의 얼굴은 어두운 흑빛이었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이미 대학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3기 판정을 받고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그분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냉장고에 있는 참외와 수박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딸기와 배위주의 식단으로 과감하게 바꾸라고 간곡히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영상 뒷부분에서 강조할 섭취 골든타임과 약물 복용 간격을 철저하게 목숨처럼 지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교정한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이 선생님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인 3.5에서 정상 범위에 가까운 1.2까지 기적처럼 떨어졌습니다. 몸을 괴롭히던 부종이 싹 빠져서 이제는 사랑하는 손주를 등에 업고 가벼운 동네 뒷산 등산도 거뜬히 다니십니다. 이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선생님이 제 2번째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 선생님 한 분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올바른 자연의 연료를 넣어주면 반드시 스스로를 회복하고 응답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콩팥이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병원 기계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독을 끊어내고 올바른 음식이라는 해독제를 채워주면 우리 몸은 반드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이 선생님처럼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활기찬 노후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회복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믿음과 결심이 실제 치유를 만드는 위대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선생님의 무너진 신장 건강을 다시 세운 그 신비로운 과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베일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미리 준비해서 꼼꼼하게 적어두시고 냉장고 문 앞에 딱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튼튼하게 늘려줄 진짜 치유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최악의 과일을 냉장고에서 모두 치우셨다면 이제 그 텅 빈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기적의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을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의 망가진 콩팥 기능을 회복시키고 끈적한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천연 투석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을 상담하며 직접 확인한 놀라운 치유의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기적의 과일은 바로 딸기입니다. 많은 분이 딸기는 달콤한 맛 때문에 당뇨나 콩팥에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사실 딸기는 우리 콩팥에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딸기 속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엘라그산은
우리 콩팥세포가 산화되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우리 콩팥은 매일 혈액 속에 온갖 독소를 걸러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데, 이 엘라그산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염증 지표가 무려 3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딸기의 칼륨 함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참외나 멜론은 칼륨이 너무 많아 위험하지만 딸기는 100g당 칼륨이 150mg 수준으로 매우 적당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콩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C와 미네랄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딸기를 드실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딸기 꼭지를 칼로 미리 잘라내고 씻으시면 안 됩니다. 꼭지를 떼고 물에 씻으면 딸기 속의 비타민C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고 그 틈으로 잔류 농약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에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고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딸기로 7알에서 10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칼륨 걱정 없이 콩팥을 지키는 항산화 성분만 쏙쏙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기적의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혹시 고기를 드시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될 때 파인애플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파인애플이 콩팥에 좋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단백질 분해 요소가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먹고 나면 몸에서 쓰고 남은 노폐물이 생기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후에는 이 찌꺼기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사구체가 막히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때 파인애플에 브로멜라인 성분이 투입되면 혈액 속의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분해해서 콩팥이 훨씬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배수관 세정제를 부어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브로멜라인은 그 자체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콩팥 조직의 부종을 빼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이 파인애플은 너무 달아서 위험하지 않냐고 물으시지만, 파인애플의 칼륨 함량은 100g당 109mg 정도로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단맛을 즐기면서도 칼륨 공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로 통조림 파인애플을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조림은 설탕물에 절여져 있어 당분은 너무 높고 소중한 효소는 파괴된 상태입니다.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하며, 특히 파인애플 가운데의 딱딱한 심지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버리지 말고 얇게 썰어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는 으뜸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밥그릇으로 반 공기 정도인 두세 쪽이 적당하며, 식사 후에 드시면 소화도 돕고 콩팥의 부담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를 건강한 딸기와 파인애플로 채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이 놀라운 자연의 힘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이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이 작은 실천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활기차게 공원을 산책하고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딸기와 파인애플이 콩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 속의 단백질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면, 이제 소개해드릴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체리입니다. 콩팥이 나빠진 어르신들은 대부분 요산 수치가 높아서 남모를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산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대사되고 남은 찌꺼기인데, 이것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 유명하고도 끔찍한 통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통풍이 오면 마치 유리 조각이 관절 사이사이에 박힌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요산이 콩팥의 뾰족한 결석을 만들어 콩팥 조직을 마치 칼로 난도질하듯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체리는 바로
이 요산을 잡는 강력한 저격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요산의 생성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이미 몸 안에 생성되어 떠다니는 요산을 소변을 통해 신속하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통풍 발작 위험이 무려 3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아프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지만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콩팥은 조용히 그리고 처참하게 병들어갑니다. 이때 체리를 드시면 콩팥이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리는 혈당 지수가 22밖에 되지 않아 당뇨병을 함께 앓고 계신 콩팥 환자분들도 혈당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아주 고마운 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체리를 고르실 때는 색깔이 검붉은 빛을 코스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는 증거이니 최대한 진한 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를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특히 잠들기 한 시간 전쯤에 드시면 체리 속의 풍부한 멜라토닌 성분이 여러분의 숙면을 도와 콩팥세포가 밤사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기적의 과일은 바로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사랑해온 배입니다. 한국의 배는 전 세계적으로도 콩팥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수박은 수분이 너무 많아 콩팥에 물고문을 하는 것과 같아서 위험하다고 경고해드렸는데 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배에도 수분이 아주 많지만 배에는 수박에는 없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혈액 속에 쌓인 나트륨과 온갖 독소를 구석구석 흡착한 뒤 소변으로 부드럽게 끌고 나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박이 콩팥에 물을 무작정 들이부어 홍수를 내는 것이라면 배는 막힌 수로를 시원하게 뚫어 물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정밀한 준설 작업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어 기관지의 염증뿐만 아니라 콩팥의 핵심 조직인 사구체의 염증을 차갑게 식혀주는 해열제 역할을 합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몸에 독소가 쌓여 열독이 오르고 갈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시원한 배 한 조각은 콩팥에 열을 내리고 지독한 붓기를 빼주는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특히 배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밀집되어 있어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치아가 약해서 껍질이 부담스러우신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배를 얇게 저며서 차처럼 따뜻하게 끓여 드시거나 한국 전통 방식인 배숙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치유 방법입니다. 이렇게 익혀서 드시면 칼륨 함량은 더욱 줄어들고 유효 성분은 농축되어 우리 콩팥에 가장 흡수되기 좋은 황금 상태가 됩니다. 하루에 배 반 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일주일 안에 소변색이 맑아지고 아침마다 붓던 얼굴과 손발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콩팥을 살려내는 4가지 기적의 과일인 딸기, 파인애플, 체리배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일들을 매일 정성껏 챙겨 드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과일들은 늙고 지쳐서 헐떡이는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힘차게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천연 산소 호흡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화학약품들은 증상을 잠시 누를 뿐이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음식들은 죽어가는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깨어나게 만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선생님의 사례처럼 여러분도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충분히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콩팥이 조금 망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무서운 독을 끊어내고 자연이 준 올바른 음식이라는 해독제를 정성스럽게 채워준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기적같은 회복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신의 소중한 콩팥을 위해 이 위대한 기적의 과일들을 선물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소중한 내 몸과 노후를 위해 이 치유의 여정에 동참하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간절한 결단이 10년 뒤에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투석실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푸른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 냄새나는 병원이 아닌 향긋한 과일 향기 속에서 평생 건강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이나 보약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 예민해진 콩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생존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과일을 드시는 것은 마치 구멍 난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섭취 시간입니다.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과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우리 몸의 혈당이 가장 안정되어 있고 위산이 적절히 분비되어 과일의 영양소를 가장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빈속에 들어간 과일의 산 성분은 위벽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켜 지친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장기들도 쉬어야 하는데 늦은 시간에 과일을 드시면 자는 동안 콩팥이 쉬지 못하고 밤새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섭취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딸기나 파인애플이라도 하루 총량이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종이컵으로 따졌을 때 한 컵 정도의 분량이 여러분의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딱 적당한 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딸기는 중간 크기로 7알 내외, 파인애플은 얇게 썬 2쪽, 체리는 10알, 배는 반 개 정도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과 점심 식후에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콩팥에 가해지는 여가 부담을 줄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씹는 횟수입니다. 과일을 대충 씹어 넘기면 우리 위장이 그것을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정작 콩팥으로 갈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입안에서 과일이 죽이 될 때까지 최소한 30번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씹으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과일의 영양소 분해를 도와 콩팥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성분만 쏙쏙 빨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 궁합이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과일을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콩팥 환자에게 최악의 습관입니다. 과일의 유기산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뱃속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지고 이것이 소화불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콩팥 속에 돌을 만드는 신장결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오로지 과일 단독으로 드시거나 깨끗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약물 복용 시간과의 간격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실 텐데 약을 드시고 나서 최소한 2시간 뒤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과일 속의 특정 성분이 간의 대사 요소에 영향을 주어 약의 농도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반대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약물 독성에 매우 예민한 장기이므로 이 2시간의 생명선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은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의 과일도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만약 과일을 드시고 나서 조금이라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린 느낌이 든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만성 신부전 사기나 오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최근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올바른 섭취 방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로 약속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실천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콩팥을 녹이는 위험한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릴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모두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보를 넘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좌우할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매일 정성껏 넣어주는 음식으로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납니다. 참외와 수박이 있던 자리를 딸기와 배로 바꾸는 그 작은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이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은 남이 좋다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를 듣고
내 수치에 맞춰가는 겸손한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 건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친구나 소중한 가족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린 기적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남기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살겠다는 굳은 다짐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여러분의 고귀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약 냄새나는 병원이 아닌 향긋한 밥 냄새 속에서 평생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 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